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이번 정부 들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과 발전 전략, 친환경 스마트 청사 조성 등 크게 3가지가 논의됐습니다. 천안시가 국내 기업 6곳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올 들어 천안과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26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유예 시간 단축을 내년 6월로 유보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도심 등지에서 민원이 빗발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올해로 11번째 맞는 세종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천안시립미술관은 오는 16일 12월 문화행사로 라보엠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인 러브 클래식 음악회를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과제가 내년도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이번 정부 들어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어떤 지원 방안이 논의됐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 이 자리에선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과 미래 전략수도 세종시 발전 전략,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 청사 조성 등 크게 3가지가 논의됐습니다. 먼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내년 중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건립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의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입지와 주거, 교통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러한 입법과 행정 기능을 연계한 미디어 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을 통한 언론 기능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를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하기로 하고 캠퍼스 타운 조성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비롯해 혁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완성과 더불어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전략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12개 주요 실천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중에선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와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 공동개최 등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주요 건의 과제로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과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 부여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 청사 조성을 위해 정부 청사 옥상 정원의 관람 구간을 확대하고 현재 3기에 불과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2024년에 205기까지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국내 기업 6곳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올 들어 267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에 있는 반도체 세정 장비 제작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내년에 492억 원을 들여 천안 선거읍으로 공장을 새로 지어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출퇴근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 고용 측면에서 천안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천안으로 입주하게 되었고요. 천안시와 충남도가 국내 6개 기업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1,591억 원으로 538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시는 올 들어 프랑스 에어 리퀴드사와 대만 MEMC사 등 267개 기업으로부터 1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천안시는 현재까지 금년에 267개 기업을 유치해서 약 1조 1천억 정도의 투자와 6,8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우수기업들이 기회의 땅 우리 천안에 투자해서 천안시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코로나19 여파에도 3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유예 시간을 줄이기로 했었는데요. 인근 상가 등 반대 민원이 빗발치면서 시작도 못하고 내년 6월로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유예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아산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도 15분에서 5분으로 줄이기로 하고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민원이 쏟아지면서 강화된 단속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유보됐습니다. 단속 강화를 예고하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도심 등지에서 상인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이 쏟아진 겁니다. 이에 아산시는 단속 유예 시간 단축을 내년 6월로 유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시는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은 없애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결국 빗발치는 반대 민원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유예 시간 단축이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세종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지역사회와 소외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들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치성 지도자 아카데미 단장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또 국무총리상은 양복자 재난재해 봉사단원과 이규현 재난재해 봉사단 총무가 수상했으며 국회의원 표창에는 유선미, 송희식, 이재익, 황태숙 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자원봉사 시간 인증서와 배지를 전달하고 자원봉사 사진과 UCC 공모전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신규 운영합니다. 특화 상담소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과 삭제 지원, 수사기관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와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한편 세종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111건에서 지난해에는 156건, 그리고 올해는 9월 기준 8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내년에 30억 2천만 원을 들여 학교 160곳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합니다. 지능형 CCTV는 실시간으로 화면을 분석해 학교 폭력이나 화재, 침입 등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경보 시스템을 작동해 학교 담당자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설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배방 신도시 지역 시민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제리 일원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오는 2025년 하반기에는 문을 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정부의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 길이 25m의 6레인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국비 30억 원 포함 모두 139억 원을 투입해 장제리 일원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시는 신도시 중심의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당정 택지 개발 계획 시 발생하는 유보지에 건립하기로 변경했고 LH의 수차례 요청 끝에 지난해 말 기부 체납을 통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부지가 근린공원 조성 지역인 만큼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시는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체육센터 건립이 다소 지연됐다며 내년에 설계 공모를 진행한 뒤 2024년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 공공공측 심의에 들어가고 설계 공모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근데 후년 정도 착공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에 따라 장제 국민체육센터는 오는 2025년 하반기 이후에나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충식 의원인데요. 세종의 10년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에 대한 제언 들어보겠습니다. 격세징함이란 우리 세종의 10년을 보면 떠오르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세종은 지난 10년간 인구, 주거,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명과 암은 있는 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도시 및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온도십에 있는 세종문화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문화원은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기 이전인 1962년 조치원 문화원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개발 보존하는 지역문화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만 해도 무려 60년입니다. 세종문화원은 우리 세종시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1962년 초대 최영준 원장님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임창철 원장님까지 60년 동안 우리 세종시의 문화진흥을 위한 기구로 바로 세종문화원입니다. 지금도 세종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항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 수집, 보존 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전통문화와 예술행사, 전통제례 활동 등 어르신 프로그램 등을 지역문화 관련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세종문화원은 역할의 우리 세종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충남의 논산문화원 사진입니다. 2021년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지방문화원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세종문화원의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우리 세종문화원의 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세종문화원의 불교실은 70여 명이 연습해야 하지만 공간이 비좁아 10여 명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하인 관계로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연습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종문화원의 현실입니다. 또 주차장은 전체 11면으로 문화원의 프로그램 시간이 되면 교육생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매번 명리를 돌아 문화원에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세종문화원이 독립된 공간이 없이 시민회관과 함께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60년의 역사를 가진 세종문화원이 독립된 공간도 없이 운영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세종의 문화 발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39만 시민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원이 필요합니다. 39만 시민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즐거운 배움을 얻어가는 세종문화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 4명으로 구성된 문화원의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의 현대화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이 찾을 수 있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현재의 세종문화원이 우리 세종의 문화진흥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지 39만 세종시민을 위한 시설과 조직을 갖추었는지 다 같이 방문해보는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세종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종대왕님의 세종에서 따온 것입니다. 세종대왕님의 가장 큰 업적은 애민정신을 근간으로 한 우리 민족의 문화 창달입니다. 우리 세종문화원이 세종대왕님의 이름에 걸맞는 세종문화원으로 재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시립미술관은 오는 16일 12월 문화행사로 라보엠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인 러브 클래식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2022 올해의 청년작가 전시와 연계해 진행되며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과 징글벨, 레리 스노우 등 다양한 음악을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관람료는 무료며 자세한 내용은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올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 4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에 이어 지속교육과 보고서 작성 등 수료 조건을 충족하면 정식으로 역학조사관에 임명됩니다. 시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맡겼던 역학조사 업무를 시 공무원으로 대체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16일까지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자격은 천안시 거주자로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문자 체계 등이 담겨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세종에서 열립니다. 세종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국보 제70호로 지정돼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일회본을 필사해 만든 근분사경 작품 2점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지정 60주년을 맞아 한글 작품 전시를 통해 한글의 소중함과 우수성,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BRT 작은미술관 개관 5주년을 맞아 온라인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합니다. BRT 작은미술관의 지난 5년, 앞으로의 5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람은 내년 2월까지 아카이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작가 10여 명의 작은 미술관을 주제로 한 드로잉 작품 외에 작가 인터뷰를 통한 생생한 경험과 기억도 전합니다. 한편 지난 5년간 BRT 작은 미술관을 거쳐간 예술인은 366명, 관람객은 28,579명에 이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서원전자에서 플라스틱 제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032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버코스에서 필름지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2-553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제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674-884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JCF에서 입출고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117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시니어클럽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5129-603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가 장식철물에서 웹디자인 및 온라인 쇼핑몰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0-85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